오지게 회생 3주차 라이브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뼈대개통 시작을 했고요. 뼈대개통 서론 부분하고 뇌머리뼈만 살펴봤거든요. 오늘은 뇌머리뼈를 제외한 나머지 몸통뼈대에 해당되는 뼈들 오늘 강의에서 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물뼈 보겠습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눈물뼈를 가리키고 있고 조금 확대해서 보니까 이런 모양이네요. 전체적인 모양은 사각형이고 굉장히 얇은 뼈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안와골절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죠? 안와골절. 주먹으로 눈탱이 이런 거 맞았을 때 안와골절이 잘 발생하는데 안와골절 될 때 눈물뼈가 잘 골절이 된대요. 뭐 이런 거는 시험에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참고로 하나 확인해 두시고, 눈물뼈가 왜 눈물뼈인지 설명을 좀 드리면 여기 눈물 주머니라고 보이시죠? 이 부분을 수용하는 부분이 눈물뼈에 여기 눈물 주머니 오목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 주머니 오목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눈물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눈물뼈는 이게 답니다. 여기서는 지금 뼈가 여러 개 나와 있습니다만 파란색으로 표시된 뼈를 설명드리는 거죠. 네, 코뼈 보겠습니다. 코뼈는 일단 한 개가 아니에요. 코뼈는 한 쌍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코뼈는 위쪽으로는 이마뼈하고 관절하고 양가쪽으로는 이렇게 위턱뼈하고 관절을 해요. 코뼈도 시험에서 뭔가 낼만한 내용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 다음에 아래 코 선반뼈 보겠습니다. 코 안에서 양가쪽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마치 툭 튀어나와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 거고요. 선반 같다는 느낌을 주나 봅니다. 그래서 코 선반뼈라고 얘기를 하고 한 쌍으로 되어 있고요. 이거는 코 선반뼈 하나를 가쪽에서 바라본 모습이에요. 제가 마우스 커서로 가리키고 있는 이 부분이 아래 코 선반뼈의 앞쪽이고 이 부분이 이제 뒤쪽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습뼈 보겠습니다. 네, 보습뼈는 보셔서 아시겠지만 코 안에서 거의 가운데 부분에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개수는 하나입니다. 자, 보습뼈는 뭐가 중요하냐면 1번으로 표시한 부분이 벌집뼈의 수직판이고 그 다음에 2번은 코중격 연골이고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보습뼈거든요. 벌집뼈 수직판, 코중격 연골, 그 다음에 보습뼈가 만나서 뭐를 이룬다고 말씀드렸냐면은 코중격을 이룬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코중격을 이루는 부위를 기억을 좀 해두시고 그 중에 한 부분을 보습뼈가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면에서 본 게 아니라 가쪽에서 본 겁니다. 그 다음에 위턱뼈 보겠습니다. 자, 위턱뼈는 일단은 그림상에서 볼 때 뭐 하나처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 쌍으로 되어 있죠. 한쪽 위턱뼈만 보니까 이마 돌기, 광대 돌기, 이틀 돌기, 그리고 입천장 돌기라고 해서 위턱뼈는 이렇게 다른 뼈하고 관절하는 부위에 이렇게 돌기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부분들이 있다는 걸 이제 좀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마 돌기는 이마뼈하고 관절해서 이마 돌기고 그 다음에 광대 돌기는 광대뼈랑 관절해서 광대 돌기입니다. 여기 이틀 돌기는 윗니를 수용하는 부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틀이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이가 들어가는 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입천장 돌기는 입천장뼈하고 관절하기 때문에 입천장 돌기입니다. 위턱뼈는 어떤 뼈들과 관절을 하는지 관절하는 부분의 이름이 뭔지를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죠. 돌기 이름 앞에 관절하는 뼈 이름이 다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마 돌기 같은 경우는 이마뼈랑 관절하니까 이마 돌기였듯이, 그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광대뼈 보겠습니다. 네, 광대뼈는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한 쌍으로 되어 있죠. 광대뼈에서 좀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광대뼈인데 광대뼈에는 관자돌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뼈 무슨 뼈죠? 제가 이 커서로 가리키고 있는 이 뼈, 이거는 관자뼈잖아요. 관자뼈. 관자뼈에는 광대돌기가 있어요. 광대뼈에는 관자돌기가 있고 관자뼈에는 광대돌기가 있어요. 좀 헷갈리죠? 이름 때문에. 관자돌기랑 광대돌기가 이렇게 만나는 부분을 저희가 뭐라고 부르냐면 광대활이라고 부릅니다. 광대활. 광대뼈의 관자돌기랑 관자뼈의 광대돌기가 만나서 이루는 게 광대활인 겁니다. 입천장뼈 볼게요. 입천장뼈는 물론 앞에서도 볼 수 있는데 앞에서는 다른 뼈들에 많이 가려 있어 가지고 잘 안 보입니다. 지금 이 그림은 입천장뼈를 좀 잘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올려다 본 거예요. 자, 입천장뼈는 지금 이 가운데에서 관절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그러니까 쌍으로 돼 있어요. 입천장뼈를 정면에서 본 겁니다. 정면에서 보니까 영어 알파벳 대문자 L자와 같은 모습으로 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수평판이랑 그 다음에 수직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단단 입천장을 구성하고 있는 부분을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 입천장뼈가 아까 수평판 있고 수직판 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입천장뼈 수평판하고 위턱뼈에 있는 입천장 돌기라고 하는 부분이 만나 가지고 이루는 부분을 단단 입천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래턱뼈 볼게요. 오늘 다룬 얼굴 머리뼈 있잖아요. 그 중에서는 아래턱뼈가 설명드릴 게 제일 많습니다. 아직까지는 국시에 얼굴 머리뼈는 나오지 않았는데, 만약에 시험에서 묻는다면 아래턱뼈를 낼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자, 일단은 아래턱뼈는 뼈의 개수는 1개고요. 정리된 내용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림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턱뼈는 크게는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1번이랑 2번으로 구분되는 거죠. 즉 몸통이랑 가지로 구성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몸통에서 가지 쪽으로 뒤쪽으로 가면서 급격하게 각이 확 꺾이는 부분이 있죠. 각이 진 부분. 이 부분을 이제 턱뼈 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턱뼈 가지 위쪽 부분을 보니까 여기 근육돌기라고 하는 부분이랑 관절돌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육돌기는 왜 근육돌기냐면 근육돌기에는 십기 근육의 하나인 관자근이 부착한다고 돼 있죠. 어떤 근육이 부착하는지 이제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관절돌기는 관절하니까 관절을 이루니까 관절돌기일 거 아닙니까? 관자뼈하고 만나서 관절을 이루거든요. 턱뼈 머리는 여기 관절돌기에서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은 이제 턱뼈 머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턱뼈 머리는 관자뼈의 턱관절 오목과 관절에서 턱관절을 형성한다. 이렇게 관절돌기 있는 부분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귓속뼈 한번 볼게요. 자, 귓속뼈는 귀는 양쪽에 있으니까 한 쌍씩 있을 거니까 총 개수는 6개가 되겠죠. 자, 귓속뼈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보니까 망치뼈, 모루뼈, 등자뼈로 구성이 된다. 이름도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귀는 바깥귀, 가운데 귀, 속귀로 구분이 되고요. 가운데 귀 부분에 약간 핑크색, 그 다음에 희그무리한 색, 그 다음에 약간 노르스름한 색으로 보이는 게 이게 이제 귓속뼈거든요. 귓속뼈는 어쨌든 가운데 귀 안에 있는 거죠. 바깥 귀하고 가운데 귀의 경계 부분에 있는 게 이제 고막입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는데 가쪽에서 안쪽 순서로 망치뼈, 모루뼈, 등자뼈 순서로 배열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 그림에서 여러분이 뭐를 또 확인하셔야 되냐면 아까 여기 깔때기 모양처럼 보이는 얘가 고막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귓속뼈 중에서 망치뼈는 고막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등자뼈는 안뜰창을 마치 마개처럼 막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목불뼈 보겠습니다. 목불뼈는 일단 요 그림상에서 볼 때 좀 특이한 점이 뭐냐면은 다른 뼈하고 관절하지 않는 뼈예요. 다른 뼈와 관절하지 않고 주변의 여러 근육과 인대에 의해서 머리뼈에 매달려 있는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보니까 몸통, 큰 뿔, 작은 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복장뼈 보겠습니다. 자, 복장뼈는 1개로 구성되어 있는 뼈고요. 지금 그림으로 보고 계신 이 복장뼈는 앞에서 바라본 복장뼈 모습인 거죠. 번호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일단 복장뼈는 1번 자루, 그 다음에 2번 몸통, 그 다음에 3번 칼돌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복장뼈는 아까 제가 개수는 1개라고 말씀드렸어요. 3개가 아니에요. 자, 4번은 자루하고 몸통의 경계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자루에서 몸통으로 내려가면서 이 부분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복장뼈 각이라고 부른다. 자루와 몸통의 경계라는 걸 이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루 부분을 보니까 이렇게 가운데 부분에 목 아래 페임이라고 하는 부분을 볼 수 있고 빗장 페임을 볼 수 있네요. 복장뼈는 양 가쪽에 빗장뼈랑 관절을 하니까 빗장 페임, 빗장뼈랑 관절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복장뼈 자루에 또 보니까 이렇게 갈비 페임이 또 있네요. 복장뼈는 양 가쪽으로 또 갈비뼈랑도 관절을 하잖아요. 그래서 갈비뼈랑 관절하는 부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장뼈 자루에는 몇 번째 갈비뼈가 와서 관절하겠습니까? 첫째 갈비뼈가 와서 관절을 하죠. 자, 첫째 갈비뼈가 관절하는 부분인 거고, 그 다음에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이렇게 되겠죠. 갈비뼈와 관절하는 부분에 이름을 보니까 이렇게 갈비페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장뼈 양 가쪽에는 갈비뼈랑 관절하는 부분인 갈비페임이 있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아까 이 4번이 복장뼈 각이라고 했잖아요. 복장뼈 각 양 가쪽에 보니까 갈비페임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갈비페임은 이제 2번째 갈비뼈가 와서 붙거든요. 그 다음에 7번째 갈비뼈 있잖아요. 7번째 갈비뼈는 보통 복장뼈 어느 부분에 와서 관절하냐면
몸통하고 칼돌기 경계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으로 7번째 갈비뼈가 와서 관절합니다. 자, 복장뼈는 이렇게 하면 끝났습니다. 답니다. 시험에 만약에 복장뼈만 가지고 묻잖아요. 그렇게 물을 때 이 그림으로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 있잖아요. 그것만 가지고 다 풀 수 있습니다. 이제 갈비뼈 볼게요. 일단 갈비뼈는 복장뼈랑 관절할 때 뼈가 직접 복장뼈에 관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갈비 연골이라는 걸 통해서 복장뼈에 관절하는 거죠. 그림상에서 약간 회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갈비 연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갈비뼈는 또 어떤 부분을 좀 알고 계셔야 되냐면 12쌍인 거는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 12쌍의 갈비뼈를 이름은 첫째, 둘째, 셋째, 그 다음에 12째 이렇게 붙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크게 의미가 없고 그 12쌍의 갈비뼈를 참 갈비뼈하고 거짓 갈비뼈로 구분하는데 첫째부터 7째 갈비뼈를 참 갈비뼈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갈비뼈를 거짓 갈비뼈라고 얘기를 해요. 그림 잘 보세요. 그림. 제가 지금 마우스 커서로 가리키고 있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가 11번째 갈비뼈고 그 다음에 여기가 12번째 갈비뼈거든요. 자, 11번째 갈비뼈랑 12번째 갈비뼈는 지금 복장뼈랑 관절을 아예 안 하잖아요. 마치 공간에 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11번째, 12번째 갈비뼈는 거짓 갈비뼈 중에서 또 뭐라고 특별히 부르냐면 뜬 갈비뼈라고 부릅니다. 뜬 갈비뼈는 거짓 갈비뼈에 포함이 돼요. 이제 참 갈비뼈랑 거짓 갈비뼈를 왜 이렇게 구분을 하는지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지금 그림상에 보니까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보조선을 하나 그어 뒀는데 갈비뼈 개수를 한번 세 볼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갈비뼈까지죠. 복장뼈의 갈비 연골을 통해서 연결될 때 1번부터 7번 갈비뼈들은 각자 자기 갈비 연골을 통해서 복장뼈에 직접 연결되거든요. 그런데 8번째 갈비뼈는 어때요? 지금 제가 가리키고 있는 게 8번째 갈비뼈란 말이에요. 근데 8번째 갈비뼈는 이렇게 갈비 연골이 있는데 갈비 연골이 직접 복장뼈에 연결되는 게 아니고 7째 갈비뼈의 갈비 연골로 연결되거든요. 8번째, 9번째, 10번째 갈비뼈는 직접 갈비 연골이 복장뼈에 직접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부터 7번째 갈비뼈랑 다르게 거짓 갈비뼈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11번째, 12번째 갈비뼈는 갈비 연골도 안 보이죠. 그 점도 이제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갈비뼈는 전체적인 모습을 통해서는 참 갈비뼈, 거짓 갈비뼈를 구분하시면 되고 거짓 갈비뼈 중에서도 11번째랑 12번째를 뜬 갈비뼈라고 또 특별히 부르더라. 이렇게 정리하시면 충분하겠습니다. 만약에 갈비뼈를 묻는 문제가 그냥 갈비뼈만 묻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그림 가지고 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는 내용을 잘 정리해 두시면 갈비뼈를 좀 자세하게 묻는 문제는 충분히 해결이 가능할 겁니다. 보통 6번째랑 7번째 갈비뼈를 전형적인 갈비뼈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7째 갈비뼈를 이제 가져온 거고, 갈비뼈는 두 종류의 뼈와 관절하죠. 어느 뼈랑 어느 뼈입니까? 뒤쪽에서는 등뼈, 그러니까 척추뼈 등뼈랑 관절하고, 그 다음에 앞쪽에서는 복장뼈랑 관절하죠. 자, 요 그림은 7째 갈비뼈를 어디서 바라본 거냐면은 밑에서 위로 바라본 거예요. 지금 제가 마우스로 가리키고 있는 이 부분이 척추뼈 등뼈랑 관절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갈비뼈에서는 뒤쪽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좀 뭉툭하게 보이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갈비뼈의 앞쪽이고 복장뼈랑 관절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림에서 위쪽 부분이 갈비뼈의 뒤쪽, 그림에서 아래쪽 부분이 갈비뼈의 앞쪽입니다. 자, 여기 갈비뼈 머리라고 되어 있는데 갈비뼈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 갈비뼈 머리, 갈비뼈 목, 갈비뼈 몸통 이렇게 구분해요. 자, 갈비뼈 머리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척추뼈, 등뼈랑 관절한다고 했습니다. 척추뼈, 등뼈 중에서 등뼈의 어느 부분이랑 관절하냐면은 등뼈 몸통이랑 관절해요. 머리에서 앞쪽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에 이렇게 잘록해진 부분을 이제 갈비뼈 목이라고 부르고요. 갈비뼈 결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포함해서 갈비뼈 목 뒷부분 전체를 다 몸통이라고 불러요. 4번 볼게요. 갈비뼈 결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갈비뼈 결절은 일단 이렇게 정리해 두세요. 등뼈 가로돌기 관절하는 부분이라고 알고 계십시오. 나중에 또 그림으로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갈비뼈 각 부분 볼게요. 보통 해부 구조물에 부위들 이름을 붙일 때 각이라는 말이 붙어 있으면은 완만하게 가다가
좀 꺾이는 각이 좀 커지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보통 그 부위에다가 각이라고 붙이거든요. 그래서 갈비뼈 각은 갈비뼈 몸통 중에서도 가장 많이 휘어져 있는 부분이에요. 갈비뼈 고랑을 볼게요. 자, 갈비뼈 고랑은 갈비뼈를 앞에서 본다거나 아니면 위에서 내려다 본다거나 뭐 그랬을 경우는 볼 수 없어요. 밑에서 올려다 봐야지만 볼 수 있어요. 보통 이런 고랑 이런 부분에는 근육으로 따지면 힘줄 같은 게 지나간다거나 아니면은 혈관 아니면 신경 같은 게 지나는 부위들이 되거든요. 갈비뼈 고랑 부분으로는 뭐가 지나가는지 보니까 갈비 사이 신경, 그 다음에 갈비 사이 동맥, 갈비 사이 정맥이 이 갈비뼈 고랑으로 지나갑니다. 지금 노란색은 신경이고 그 다음에 빨간색은 동맥, 그 다음에 파란색은 정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화살표 친 부분은 뭐냐? 자, 이렇게 잘라 가지고 잘린 면을 보는 겁니다. 그렇게 보니까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갈비 사이 신경, 갈비 사이 동맥, 갈비 사이 정맥이 이렇게 약간 오목해져 있는 부분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이 오목해져 있는 부분이 다름 아닌 갈비뼈 고랑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척추를 볼게요. 척추는 여러 개의 척추뼈가 만나서 이룬 기둥 전체를 이제 척추라고 부르는 거죠. 목뼈, 등뼈, 허리뼈, 엉치뼈, 꼬리뼈로 구성되어 있다는 건 잘 아실 겁니다. 목뼈 7개, 등뼈 12개, 허리뼈 5개, 엉치뼈 1개, 꼬리뼈 1개 이렇게 해서 척추를 구성하고 있는 척추뼈는 전부 26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죠. 성인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척추 굽이 보겠습니다. 척추를 옆에서, 그러니까 가쪽에서 본 거예요. 지금 제가 커서로 가리키고 있는 이 부분이 앞쪽이고 이 부분이 이제 뒤쪽이 되는 겁니다. 자, 척추 굽이는 일단은 종류는 목굽이, 등굽이, 허리굽이, 엉치굽이 이렇게 4종류가 있는데 자, 척추 굽이는 1차 굽이와 2차 굽이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자, 1차 굽이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계속해서 있던 척추 굽이가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유지되고 있는 굽이를 말하는 거고 2차 굽이는 생후에 생기게 된 굽이를 2차 굽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 4개 중에서 1차 굽이 어떤 거랑 어떤 거예요? 1차 굽이는 등굽이랑 그 다음에 엉치굽이가 되고 그 다음에 2차 굽이는 목굽이랑 허리굽이가 되죠. 시기를 아주 정확하게 기억해야 되는 건 아닌데 보통 목굽이는 언제 생기기 시작하냐면 아기가 목을 가누기 시작할 때 생기기 시작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 그때가 언제냐면 100일 때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후 한 3개월쯤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허리굽이는 아기가 보통 걷기 시작할 때 허리굽이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걷기 시작할 때는 돌 때쯤 됩니다. 돌. 그러니까 생후 1년쯤 되는 거죠. 그래서 척추굽이를 1차랑 2차로 이제 구분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척추뼈의 일반적 구조인데 오늘 다루게 되는 뼈 중에서 제일 복잡하다고 할 수 있는 뼈가 척추뼈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이 척추뼈가 복잡하게 생기긴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규칙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구조를 일단은 먼저 알고 나면 나머지는 여기서 좀 변형이 된 걸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척추뼈의 일반적인 구조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아주 쉽게 이해가 되거든요. 자, 척추뼈는 이제 척추를 구성하고 있는 뼈 하나를 이제 꺼낸 걸 이제 척추뼈라고 보시면 되겠고, 척추뼈 하나를 여러 개 도형 모양으로 완성을 시킨 거라고 보시면 되죠. 척추뼈 몸통에 있는 부분이 척추뼈의 앞쪽입니까? 아니면 뒤쪽입니까? 척추뼈의 앞쪽이죠. 척추뼈는 몸통, 그 다음에 몸통 뒤에 하늘색으로 U자 모양으로 연결되어 있는 척추뼈 고리, 척추뼈 몸통하고 척추뼈 고리 사이에 형성된 척추뼈 구멍, 이렇게 구성이 돼요. 척추뼈 구멍으로 뭐가 통과합니까? 척수가 통과를 하죠. 기억해 두시고, 자, 척추뼈 구멍은 척추뼈 하나일 때 몸통이랑 척추뼈 고리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구멍을 말하는 거죠. 만약에 척추뼈가 여러 개 연결되잖아요. 위아래 이렇게 쭉 쌓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척추뼈 구멍은 어떤 형태가 되는 거예요? 관의 형태가 될 거 아닙니까? 관. 척추뼈 구멍이 여러 개 쭉 관의 형태를 이루는 걸 이제 특별히 저희가 척추관 이렇게 부르죠. 척추뼈 구멍으로 척수가 통과한다. 당연히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척추관으로 척수가 통과한다. 도 당연히 맞는 말이죠. 앞서 확인했던 몸통이랑 척추뼈 고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서서 여기 U자 모양으로 된 부분을 척추뼈 고리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척추뼈 고리 부분에는 여러 종류의 돌기들이 붙어 있는데
원기둥 모양으로 생긴 얘가 이제 관절돌기고, 양가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가로돌기고, 뒤쪽으로 하나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가시돌기인 겁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관절돌기, 가로돌기, 가시돌기는 척추뼈 고리 부분에 다 연결되어 있는 돌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관절돌기는 이름이 관절이란 말 들어있으니까 위쪽 또는 아래쪽 척추뼈하고 관절할 때 이 관절돌기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이제 관절하니까 그래서 관절돌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까 여기가 관절돌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관절돌기를 나누자면 위 관절돌기, 그 다음에 아래 관절돌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는 관절돌기를 그냥 한 덩어리로 봤는데 이 그림에서는 관절돌기를 위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부분과 아래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이렇게 둘로 나눠 본 거예요. 이제 CD를 얘기할 건데 아까 이 U자처럼 생긴 거 뭐라고 불렀죠? 척추뼈 골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척추뼈 골이를 조금 더 나눠 볼 텐데 뭐를 기준으로 나누냐면 여기 관절 돌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앞쪽 부분 있잖아요. 척추뼈 고리 부분 중에서 관절 돌기를 기준으로 척추뼈 몸통 쪽으로 나 있는 부분을 고리 뿔이라고 부르고, 관절 돌기를 기준으로 가시 돌기 쪽으로 U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고리 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고리 뿌리하고 고리판 부분을 이제 여러분이 이 그림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척추뼈 고리는 구분을 하자면 고리 뿌리랑 고리판으로 이제 나눠 볼 수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이제 척추뼈 두 개를 포개 놓은 걸 가쪽에서 바라본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고, 당연히 척추뼈 몸통 있는 부분이 이제 척추뼈의 앞쪽이 되는 거죠. 번호 순서대로 확인을 해 볼게요. 몸통과 몸통 사이에는 척추 사이 원반이 끼어 있습니다. 8번이랑 9번은 사실은 별로 안 중요해요.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10번이라고 하는 구멍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척추 사이 구멍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척추뼈 구멍으로는 척수가 통과했잖아요. 이 척추 사이 구멍으로는 뭐가 통과하죠? 척수신경이 통과하죠. 아니, 척수랑 척수신경이랑 무슨 차이냐? 척수는 중추신경계에 속하는 거고, 그 다음에 척수신경은 말초신경이니까요. 그리고 통과하는 구멍도 차이가 있습니다. 척추뼈 구멍으로는 척수가 통과하는 거고, 척추 사이 구멍으로는 말초신경인 척수신경이 통과하는 거니까요. 일반적인 척추뼈를 봤고요. 부위별 척추뼈들을 볼 텐데 부위별 척추뼈도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하고 일반적이지 않은 부분들을 순차적으로 확인을 해보는 방식으로 가겠습니다. 목뼈, 등뼈, 허리뼈, 엉치뼈 순서로 확인을 해볼 거예요. 꼬리뼈는 안 하냐? 꼬리뼈는 낼 만한 게 진짜 거의 없어요. 그래서 나올 가능성은 되게 적다고 보고, 목, 등, 허리, 엉치 이런 순서로 볼 텐데 전형적인 목뼈부터 보시죠. 자, 전형적이라는 말은 목뼈가 좀 제각각으로 생겼다고 볼 수 있지만 대체로 이렇게 생겼다. 대체로. 이걸 먼저 알고 다른 목뼈 부분들은 이걸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서 이게 조금 달라졌구나 라고 이제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요거는 목뼈를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본 거예요. 그리고 지금 1번이라고 표시된 부분이 몸통이니까 당연히 앞쪽이 되겠죠. 그럼 당연히 여기가 뒤쪽이 될 거고 가시돌기가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번호 순서대로 볼 텐데 몸통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2번 대땅 중요합니다. 척추뼈, 목뼈는 어떤 부분이 다른 척추뼈들하고 좀 차이가 있냐면 가로돌기라고 하는 부분에 구멍이 있어요. 구멍이. 가로 구멍이 있다는 점이 굉장히 큰 차이점이라는 점 꼭 확인해 두시고, 가로 구멍 보인다. 그럼 무조건 목뼈입니다. 가로 구멍으로 뭐가 통과하는지도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척추 동맥이랑 척추 정맥이 이 가로 구멍으로 통과합니다. 그 다음에 가시돌기. 요거도 중요합니다. 보통은 다른 척추뼈들은 가시돌기 끝이 갈라져 있지 않아요. 근데 목뼈는 특이하게도 가시돌기 끝이 갈라져 있거든요. 4번하고 5번은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없는데 목뼈에서 보면 가돌기 부분 끝에 마치 혹처럼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걸 갖다가 이제 앞결절, 뒤결절 이렇게 부르고요. 이 앞결절하고 뒤결절 그 사이 부분으로 이렇게 척수신경고랑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척수신경이 앞에서 보셨던 이 척추 사이 구멍 있지 않습니까? 이걸 나와가지고 이 척수신경고랑이라고 하는 부분에 지나가는 거죠. 전형적인 목뼈에서 6개 부위를 확인했는데 여러분이 꼭 확인하셨으면 하는 거는 2번 가로구멍이랑 3번 가시돌기 부분이에요.
전형적인 목뼈를 앞쪽에서 바라본 거예요. 앞쪽에서 바라보니까 좀 특이한 게 또 보입니다. 이 갈고리 돌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갈고리 돌기는 다른 척추뼈에서는 볼 수 없어요. 목뼈에서만 있어요. 목뼈에서만. 갈고리 돌기는 척추뼈 몸통 가장자리가 이렇게 위쪽으로 좀 더 솟아 있는 걸 말합니다. 갈고리 돌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척추뼈 몸통 가장자리가 이렇게 솟아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 척추뼈 바로 위쪽에 다른 목뼈가 있다고 해봅시다. 목뼈 몸통이랑 몸통 사이에 척추 사이 원반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갈고리 돌기가 있으면 그 척추뼈랑 척추뼈 사이에 들어있는 척추 사이 원반을 조금 더 잘 수용할 수 있겠죠. 어쨌든 갈고리 돌기는 목뼈에서만 볼 수 있어요. 좀 특이한 목뼈들을 이제 볼게요. 목뼈는 잘 아시다시피 7개잖아요. 그 중에서 3, 4, 5, 6은 전형적인 목뼈라고 얘기하는데 1, 2, 7 있잖아요. 걔네들은 좀 특이한 목뼈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점이 특이한지를 확인하면 되겠죠. 자, 첫째 목뼈를 고리뼈라고 부르고 화면의 위쪽 부분이 첫 번째 목뼈인 고리뼈의 앞쪽이에요. 그럼 여기가 뒤쪽이고.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리뼈는 앞에서 봤던 전형적인 목뼈하고 비교해서 어느 부분이 안 보입니까? 가시 돌기가 없다라는 거. 또 한 군데 더 있습니다. 뭐가 또 없어요? 제가 이렇게 마우스 커서로 가리키고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에 몸통이 이어야 돼요. 근데 지금 몸통이 없죠. 가시돌기도 물론 약간 튀어나와 있긴 하지만은 가시돌기라고 할 만한 정도는 아니죠. 정리하면 고리뼈는 척추뼈 몸통이랑 가시돌기가 없어요. 고리뼈는 일단 앞골이랑 뒷골이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여기 치아돌기 오목이라고 하는 부분이 보입니다. 치아돌기 오목은 나중에 이제 두 번째 목뼈 할 때 치아돌기가 나오거든요. 그때 치아돌기 부분 확인하면서 이 부분에 이제 치아돌기가 오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약간 귀 모양처럼 생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으로는 뭐랑 관절을 하겠어요? 뒤통수뼈랑 관절을 하고 뒤통수뼈 관절 융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래서 이 부분이 다름 아니라 뒤통수뼈 관절 융기랑 관절하는 부분이죠. 요거 한번 또 봅시다. 마찬가지로 고리뼈가 있는 부분은 이제 위에서 바라본 거예요. 여기 치아 돌기라고 하는 부분이 보입니다. 고리뼈 부분은 아니고 두 번째 목뼈에 해당되는 중쇄뼈의 치아 돌기라고 하는 부분을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이렇게 보인다는 걸 나타낸 거고요. 이 치아 돌기 뒤쪽으로 가로고리 인대라고 있습니다. 치아 돌기 뒤쪽을 감싸고 있는 인대를 가로고리 인대라고 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목뼈 볼게요. 중쇄뼈를 이제 가쪽에서 본 겁니다. 그렇게 보니까 이렇게 우뚝 솟아있는 게 보입니다. 이게 이제 치아 돌기가 되겠고, 중쇄뼈는 뭐 특별하게 더 설명드릴 게 없습니다. 치아 돌기가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일곱째 목뼈를 특별히 소슬뼈라고 부르는데 이유는 가시돌기가 다른 목뼈들에 비해서 뒤쪽으로 좀 더 많이 돌출되어 있거든요. 일곱째 목뼈와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 더 기억을 하셨으면 하는 부분은 뭐냐면 바깥 뒤통수뼈 융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일곱째 목뼈 가시돌기까지 연결되어 있는 인대가 있는데 얘를 목덜미 인대라고 한다. 등뼈 볼게요. 다른 척추뼈들하고 다르게 등뼈는 갈비뼈하고 관절하잖아요. 그래서 갈비뼈랑 관절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비 오목은 척추뼈, 등뼈의 몸통 부분에서 볼 수 있고요. 가로돌기 갈비 오목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가로돌기 갈비 오목은 말 그대로 가로돌기에 있는 갈비뼈랑 관절하는 오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요거는 등뼈랑 갈비뼈가 관절하고 있는 모습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본 겁니다. 갈비뼈 머리 부분 먼저 볼게요. 동그라미 친 부분 보이시죠? 갈비뼈 머리. 자, 등뼈 몸통과 관절한다고 돼 있죠. 갈비뼈 결절 부분 보겠습니다. 자, 갈비뼈 결절 부분은 뭐랑 관절한다고 돼 있어요? 등뼈 가로돌기하고 관절한다고 돼 있죠. 등뼈 끝났습니다. 이제 허리뼈 보겠습니다. 자, 허리뼈는 설명드릴 게 정말 별로 없어요. 어느 부분만 좀 기억하셨으면 하냐면은 허리뼈에서는 꼭지돌기랑 그 다음에 덧돌기가 있다라는 거를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자, 꼭지돌기, 덧돌기에 대한 설명은 제가 붙여뒀으니까 이거 확인하시고 꼭지돌기 또는 덧돌기를 볼 수 있는 척추뼈는 허리뼈예요. 그 다음에 엉치뼈 보겠습니다. 자, 엉치뼈는 드럽게 설명이 많습니다. 번호 12번까지 붙어 있는데 여기 잘 보시면은 10번이랑 11번을 제외하고는 오른쪽에 설명이 다 붙어 있잖아요. 이 설명들을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씩 그림 보면서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엉치뼈를 앞에서 본 거고요. 요 그림은 엉치뼈를 뒤에서 본 겁니다. 그 다음에 요 그림은 엉치뼈랑 꼬리뼈 부분을 가쪽에서 본 거예요. 일단은 그림을 어디서 본 건지 먼저 확인을 하시고
앞에서 본 것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엉치뼈는 전체적으로 역삼각형이죠. 위쪽에 넓게 되어 있는 부분을 엉치뼈 바닥이라고 부르고 아래쪽에 약간 뾰족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엉치뼈 끝 이렇게 부릅니다. 헷갈리기 쉽죠. 보통 우리는 바닥이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바닥이 위에 있으니까. 그래서 엉치뼈 바닥은 아래쪽에 있다. 뭐 이러면 틀린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엉치뼈 곳 보겠습니다. 자, 엉치뼈 곳은 엉치뼈 바닥 부분에서 가장 앞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얘기해요. 하나 더 기억하셨으면 하는 내용이 뭐냐면 엉치뼈 곳이랑 관련해서 골반의 길이를 잴 때 이 엉치뼈 곳이 골반 길이 잴 때 기준점이 되거든요. 여러분, 엉치뼈는 성인 기준으로 개수가 몇 개입니까? 한 개죠, 한 개. 지금 제가 빨간색 점을 찍어 놨잖아요. 이 빨간색 점 찍은 부분이 엉치 척추뼈라고 해서 원래는 다 낮게 엉치 척추뼈였는데 성인이 되면서 하나로 다 합해진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개수를 이제 하나로 치는 거예요. 하나가 되기 전에는 이렇게 빨간색 점 찍은 부분들이 다 낮게 척추뼈였단 말입니다. 지금 이게 엉치뼈를 앞에서 본 거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빨간색 점 찍어 가지고 보고 있는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마치 앞에서 봤던 일반적인 척추뼈의 구조 부분에서 몸통 부분이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하나의 낮게 척추뼈였다고 치면 앞쪽에서 본 거니까 이거 몸통 부분이겠죠. 몸통 부분. 지금 이 몸통 부분이랑 몸통 사이에 가로선이라고 있네요. 가로선은 말 그대로 선의 형태로 흔적만 남은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선으로 흔적만 남기 전에는 원래 뭐였을 것 같아요? 몸통과 몸통 사이니까 척추 사이 원반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엉치뼈에서 가로선 부분을 뭐로 이해하냐면 척추 사이 원반이 있던 자리가 흔적으로 남은 부분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볼게요. 저 5번 엉치뼈 구멍은 이렇게 보통 네 쌍이 있는 것으로 얘기하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낮게 척추뼈였을 때 엉치뼈 구멍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가 변형된 거라고 볼 수 있겠어요? 여기 엉치뼈 구멍으로 뭐가 통과하냐면은 엉치신경이 통과해요. 엉치신경이. 그러면 엉치뼈 구멍은 뭐의 변형이라고 볼 수, 그렇죠. 척추 사이 구멍의 변형이죠. 엉치뼈를 뒤에서 봤을 때 모습 볼게요. 자, 번호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자, 엉치뼈 관은 척추관의 연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이거 지금 엉치뼈 뒤에서 본 거라고 했잖아요. 엉치뼈는 성인을 기준으로 하면 한 개로 계산하지만 4개 또는 5개 엉치 척추뼈가 하나로 합해진 거라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로 합해지기 전에 원래 낱개로 있을 때의 구조물들이 변형이 된 부분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엉치뼈를 뒷면에서 봤을 때 가운데에서 보이는 정중 엉치뼈 능선, 그 다음에 가쪽에 있는 가쪽 엉치뼈 능선, 정중이랑 가쪽 사이에 있는 중간 엉치뼈 능선이란 말이에요. 정중 엉치뼈 능선은 일반적인 척추뼈의 구조에서 뭐가 변형이 된 부분일까요? 가시돌기가 변형이 된 거죠. 가시돌기가 원래 낱개로 떨어져 있었는데 그냥 한 덩어리가 돼버린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가쪽 엉치뼈 능선은 그러면 뭐의 변형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가로돌기의 변형이죠. 자, 중간 엉치뼈 능선은 뭐의 변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관절돌기의 변형이죠. 정중 엉치뼈 능선은 가시돌기의 변형, 중간 엉치뼈 능선은 관절돌기의 변형, 그 다음에 가쪽 엉치뼈 능선은 가로돌기의 변형,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0번은 엉치뼈 틈새라고 돼 있어요. 꼬리 마취 있잖아요. 꼬리 마취 할 때 엉치뼈 틈새에다가 마취 주사를 놓는데요. 엉치뼈하고 꼬리뼈를 가쪽에서 바라봤을 때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귓바퀴면이라고 보이는데, 귓바퀴면은 엉덩뼈 귓바퀴면, 볼기뼈를 이루고 있는 부분 중에서 엉덩뼈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엉덩뼈에도 귓바퀴면이 있거든요. 그거랑 완전히 딱 이렇게 잘 들어맞을 수 있게끔 관절을 형성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엉치 엉덩 관절을 형성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꼬리뼈는 뭐 특별히 더 설명드릴 게 없습니다. 3주차 오해생 라이브에서 다룰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